일본이 사랑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명치시대 규슈 지방의 나가사키항을 배경으로 한 나비 부인입니다. 나비 부인은 미군 해군 장교 핑거톤과 일본 게이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핑거톤의 애절한 사랑의 구애로 일시 계약 결혼을 한 초초상은 핑거톤을 믿고 가문과도 의절합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간 핑거톤이 미국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국인 아내와 함께 있는 핑거톤을 본 초초상은 자신은 그저 한순간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결을 선택합니다. 오페라는 상당히 수려한 색채와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국제 정치로 보면 미국이 일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국제 정치에서 나비 부인이 또 한 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북한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된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 첨단 무기 개발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주적이 아닌 전쟁 그 자체라며 다시는 동족끼리 전쟁하는 일을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말을 쉽사리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 숨은 의도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국제정치 아젠다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에 의해 농업국가로 사분할될 뻔했지만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반도가 일본 대신 남북으로 나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본은 군수공장 역할을 맡으면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켰고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해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산 세력과 맞닿아 있는 최전선 국가로 육군력에 쏟아부으며 북중러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직접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한주일 미군과 한일 군사력, 인도 태평양 방어선을 치고 있는 미군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획한 게 동북공정과 북한 유사시 4분할 통치 계획안인데요. 중국은 북한에 들어가 항구를 확보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국제정치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과 북한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중국 군대가 북한에 들어갈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대립이 아닌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현재 동북아 정세를 보면 한미 중일 4국의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쿠데타나 전쟁 같은 사태가 벌어져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남북 분쟁에 쏟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역시 북한과 달리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면 경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일본에 뺏기게 되거나 경쟁 국가들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북한이 아닌 중국과 DMZ를 두고 국경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더 큰 위협 세력으로 성장해야 한국이 성장을 못하고 일본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작으로 무역 분쟁을 걸어올 때 내세운 게 한국이 북한에 전략 문자를 수출한다며 동북아 안보를 외쳤지만 정작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작성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문건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미술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핵개발, 생화학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동북아 안보를 말하기에 너무 뻔뻔하다는 것과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은 현재 북한을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비 부인처럼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북한과 한국에 더 가깝게 지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아시아 최대의 금융국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을 홍콩이나 일본이 아닌 북한으로 옮겨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은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 아래 북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육군을 담당하던 한국의 역할을 북한에 맡기고 미국은 한국의 해군력을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우리 정부는 육군력 강화보다 해군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형 함보 역시 항모 전단을 꾸리기엔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든다며 반대 의견이 많지만 사실 한국 독자적인 함모 운영이 아닌 미 7함대에 속해서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죠. 이번 국군의 날에 실시한 피스메이커 작전 역시 육군이 아닌 해군이 중심이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친다면 육군 중심으로 K9과 최신 무기를 펼쳐놓아야지 마치 중국 대륙에 한국 군대가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처럼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즉 해군력을 담당해오던 일본의 역할을 한국이 맡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면 미국의 최우선 국가는 북한이, 2순위는 한국이, 일본은 3순위로 밀려나게 되면서 나비 부인의 초조상처럼 일본은 미국의 버림을 받게 되는 꼴이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미 대륙과 유라시아를 잇는 미국판 1대1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한미는 주적이 아니다 라는 발언은 일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또 입만 나불댄다고 생각하겠지만 중국 견제라는 큰 그림에서 북한의 발언을 단순히 믿을 게 못 된다고 넘길 게 아니라 북한의 심정과 입장 정리에 심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친중파와 친일파들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개입하려고 연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당이나 야당에 친중파와 친일파들이 침투해 있지만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지난 대선 후보들 중에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고 중국 언론과 유일하게 인터뷰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로 나와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없다는 바람과 함께 일본에서는 고마운 존재로 한대받는 후보가 지금 야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 패권 국가가 되어 일본이 나비 부인이 될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일본과 중국에 눌려 동북아 동네 북이 될지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